쿠팡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오늘도 안 나왔고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거짓 증언으로 논란입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쿠팡 청문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어제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이 논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 나왔어요? 네,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로저스 대표는 답변이 완전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 한국 국민이 허위 정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청문위원들이 답변을 제지를 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발언을 계속을 했고요. 그러자 그만하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이런 비난과 반박이 이어졌었는데요. 쿠팡이 전날 발표한 1인당 5만 원 이용권이 꼼수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개인정보 유출은 3천 건뿐이라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우리 보상안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례 없는 규모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용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에서 그 용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을 했고 노트북 포렌식도 지시를 받아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이제 3,300만 건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재차 반박을 했고요.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문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답변 내용도 문제인데 답변 태도도 논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는 이제 동시통역기를 사용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개인 통역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며 이제 수차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책상을 손가락으로 치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로저스 대표는 이렇게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외국인 대표를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방쪽 청문회, 맹탕 청문회로 만들었다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가족도 청문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고 울분을 터뜨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청문회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가 숨진 고 장덕준 씨와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 씨의 가족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김범석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 내역, 또 산재 은폐와 축소 대책을 논의한 임원들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쿠팡 경영진은 한결같이 모르는 일이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hat I said was these documents have not been authenticated.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I am so sorry. 네, 로저스 대표가 뒤늦게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다,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만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로저스 대표가 얘기를 할 때 자체 조사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다, 국가기관 지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원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보도 자료까지 냈거든요. 이게 금방 밝혀질 일인데 쿠팡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저스 대표가 실제로 그 국정원의 어떠한 조사 지시라든지 협조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믿고 국회에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짓임을 밝혀질 것을 예견하고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그 가능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사실 이제 물론 통역이 잘못됐다 내지는 뭐 국정원과의 일부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 로저스 대표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대표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러한 국가기관과의 소통이라든지 실무는 어쨌든 뭐 한국 직원들 내지는 뭐 통역의 그러한 뭐 차이가 개입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뭐 포렌식도 그렇고 피의자의 접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말 허위로 그러니까 진실로 믿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고발당한 혐의는 뭐 국회에서의 증언이 이제 허위일 경우에 처벌을 받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인데, 실질적으로 처벌의 여지라든지 처벌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몇 번 출석을 해봤지만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 전면전 같이 마치 우리도 뭐 할 말이 있고 우리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좀 태도가 변화한 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은 어쨌든 이렇게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충분히 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위증? 뭐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 그거는. 근데 앞에 부분은 우리의 주장을 더 펼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숨진 노동자들 가족들 모습도 보셨는데 뭐 산재 인정, 뭐 보상 요구 이런 데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럼 이것도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위험을, 나는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저스 대표 역시도 사실 이제 뭐 미국의 법조인 출신인데, 법적으로 어떠한 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될 만한 그러한 발언은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산재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표인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을 너무 과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뭐 논의 중이다. 사실은 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은 뭐 말을 하더라도 크게 법적으로 위해됨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해결을 꾀할 수 없는 그런 말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재의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저기서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이걸 인정하게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으로 직결이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위험을 내가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 기자, 그런데 쿠팡이 청문회 직전에 이른바 뭐 셀프 조사했던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었던 그 자체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현지 시간 29일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지만 범인은 약 3,000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을 했다면서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이제 조사 결과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한 조사였다라는 이제 해명 보도 자료에 그 번역본을 첨부를 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기만이다, 꼼수다 비판이 일고 있는 그 1인당 5만 원씩 이용권을 주는 보상안도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20%가량 떨어졌었는데요. 지난주 그 일방적인 셀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는 주가가 6%가량 올랐습니다. 그 쿠팡이 해킹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나 오늘 뭐 보도를 봤더니 그 중국인 용의자가
성인 용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 네. 데이터를 쿠팡에 보내서 알게 된 겁니까? 네, 그렇다고 예. 이제 MBC가 입수한 그 메일을 보면 알 수가 예. 있는데 그 제목의 유출 경보, 쿠팡 이용자들의 그 개인 정보가 극도로 유출 위험에 처했다. 이런 제목의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배송 주소가 1억 2천만 건 이상이고 주문 데이터가 5억 6천만 건 이상, 이메일 주소는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규모는 더욱 늘어나는 중이다. 이런 해석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쿠팡닷컴으로 이제 끝나는 그 이메일 주소를 3,000개 가까이 발견해서 이미 보안 관련 경고 메일을 보냈다라고 했고요. 또 266개 지역에서 266개의 이제 샘플을 골라내서 참고 내역으로 첨부를 했는데 이 첨부 파일에는 각 지역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266명이죠. 그 사람들이 성인 용품을 구매한 이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쿠팡은 이 이메일을 받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민감한 정보는 털리지 않았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용의자가 데이터를 저장했지만 이후 삭제를 했고 외부에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입장을 반복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협박 메일 내용만 놓고 봐도 용의자 노트북에 3,000건만 뭐 저장이 돼 있고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쿠팡의 주장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렵게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문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쿠팡 말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문회로 안 된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정부도 범정부 TF 구성을 해서 온갖 압박을 지금 다 가하고 있어요. 쿠팡이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 차원을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공정위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또 김범석 개인에 대한 그러한 이 세무 조사까지도 지금 미국과 공조를 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로저스 대표의 경우에는 고발이 됐는데 이제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정말 전방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굉장히 그 범위가 적었고 그리고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 압박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입장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방위적인 압박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실제 3천만 건이 넘는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 쿠팡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쿠팡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근거들을 다 배척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쿠팡 측에 책임을 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공정이라든지 국세청 뭐 여기서 나서서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다면 쿠팡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굉장히 더 열악해지고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산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적절한 보상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 공정위, 국세청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거 자료를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